이번 자료는 또 19번 19번째 자료로서 전화를 받고 얻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절이다 보니까 가끔은 좀 황당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책에서도 써놨습니다만은 절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절을 지어준다는 말은 시주하겠다는 뜻이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절을 하나 짓고 싶은데 돈 쓸 데를 못 찾아서 수소문 하던 중에 낭월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연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뭐 법당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폿집으로 통나무 써서 잘 짓고 뭐 골기와 올려놓으면 뭐 나쁠 일은 없겠죠. 자, 좋은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괜히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낭월이 참 불법을 많이 전파해서 훌륭한 스님이라고 참 알려졌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뭐 그건 아니고 분명히 아니고 도대체 오다 가다 소문 듣고 절을 지어주겠다는 전재산을 희사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모르고 한번 와보지도 않고 특히 그런 진심으로 그런 경우라면 찾아와서 사람을 만나보고 뭐 어떤 결론을 결정을 해도 그것이 순리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주의스님을 찾는 그런 경우 마침 외출 중이라 직접 연락이 안 됐는데 그러냐 돌아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듣고 먼저 전화를 걸은 것이 아니라 점괘를 뽑았습니다. 뽑은 점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경 좀 하겠습니다. 무자년, 갑자월, 임진일, 무신시, 을묘분 이렇게 되겠군요. 임수가 그 해당하는 그 전화 한 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영량을 이래 보면 능력이 뭐 좀 있나? 어쨌든 자, 신자, 진까지 가나요? 진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뭐 상당히 뭐 많은 영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량은 절을 지어줄 능력이 있느냐 뭐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자신만 넘친다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감 충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비금만 태왕하니까 여하튼 자신감 충만합니다. 여기 식신이 있네요. 식신은 뭔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전화를 했다니까 돈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돈을 좀 봤습니다. 돈이 있느냐를 찾아보려면 화를 봐야 되겠네. 근데 화가 어디 있죠? 무재입니다. 무재. 1점의 재성이 지장간에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1점의 즉 재물적으로 봤을 때 돈이 없는 점괘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을묘를 지나서 병진이 되었다면 조금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뜨니까. 그렇지만 이 을묘를 중시합니다. 좋게 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점기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판단을 할 때 돈은 없는 사람이다. 주체만 강한 사람이다. 입만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주가 상관이니까 상관이 강하죠. 나름대로. 입만 살아있는 걸로 봐도 되겠구나. 벌써 이런 추론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제대로 정상적인 진행은 매우 어려운 조짐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해서 신자진까지 있어도 결국은 온통 물바다입니다. 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기도 됩니다. 수, 협잡,
도둑 이런 것이 다 수에 포함이 되죠. 육효를 볼 때 도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괘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적어도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점괘를 믿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도 없는 분이 왜 전화했지? 이런 얘기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연진님이 받았는데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뭐 좀 나쁘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점괘는 이렇게 에이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전화를 이제 걸어보긴 걸어봐야 됩니다. 뭐 마무리를 해줘야지. 여기에 있는 이 편관이 이분에게 매우 다급하다고 해석을 해봅니다. 뭔가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상관발을 최대한 돌려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좀 낚시질을 한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지금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했죠. 네, 글쎄 뭐 음성만 들어봐서나 65세쯤 됐으려나. 네, 할멈하고 둘이만 산답니다. 자녀가 없고. 보니까 뭐 자녀 정과는 없네요. 편관만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 다시 이제 전화 연락이 되다 보니까 스님은 참 운이 좋소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운이 좋소 뭐 이런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참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맙게 전화까지 해주셨는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참 이렇게 또 선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하는 말부터 하고, 어떻게 선택하게 됐냐 그랬더니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래 뭐 훌륭한 스님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건 좀 낯간지러운 얘기죠. 사실 스님으로서 훌륭하다는 말은 좀 감당이 안 됩니다. 뭐 명리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면 충분하죠.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하고 둘이 지금 이제 있는데 임시로 거처하고 있답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절 하나 시주하고 대웅전 하나 시주하고 그 절에 기도하면서 노후를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봐서는 그럴싸하죠. 별 뭐 흠잡을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사실은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절 지어주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절에가 좀 있으면서 좀 겪어보겠다. 즉 내가 지어준 절을 운영할 사람인지 아니면 절만 지어주면 팔아먹고 도망갈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겪어보겠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5년, 10년 삽니다. 그러면서 어디 뭐 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고 야금야금 뜯어가다가 보면 결국은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뭐 누구 탓을 할 건 없죠. 자신 탓이지. 스님들이 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대도 않는 사기꾼들이 붙어서 골탕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미 돈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 고무하신 말씀이지만은 다른 인연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도 있고 법당도 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이죠. 그랬더니 그 뒤에 오는 반응이 재밌습니다. 지금 당신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것이 맞구나. 이 점괘대로였습니다. 반응을 보면 느낌 오지 않습니까? 참 인생 하루 이틀 살은 것도 아니고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뭐 대충은 알죠. 그래서 이 점괘를 보면서 역시 오죽계를 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구나. 참 어떻게 보면 놀랐구나. 사기꾼의 마음까지 점괘로서 읽을 수 있다면 이 점신은 참 똑똑한 점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점괘를 통해서 병진만 됐더라도 조금 있을 텐데 약하죠. 그럼 뭐냐, 정묘, 병인 정도
병인 정도 되었으면 혹여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해 봅니다. 목생화돼서 죄도 있고 병진이 아니라 병인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막상 책을 보고 공부할 때는 참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나 하고 좀 어렵더라도 막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득결을 했을 때는 대부분 명료하게 그 장면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보다 대입할 때가 더 쉬운 그런 경우가 이 오죽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